자, 반갑습니다. 자,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EX05에서, 이렇게, 맞나요? 이게 아니죠. EX05, 이거죠. 그죠? 예, RUM 단위, EM과 RUM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가변 폰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부모 태그에 의해서 그 EM은, 움직인다. 하지만 REM은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이제 우리가 차이점을 알았습니다. 그죠? 요 루트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미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역시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가변 이미지의 경우는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웹문서에 글자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아마 이미지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는 이미 찍을 때부터 정해져 있죠.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 창의 크기가 변하더라도 이미지의 너비 값은 절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에서는 이미지가 가려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브라우저에 화면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도 그 이미지도 같이 줄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서 역시 컨트롤 N을 해주고 컨트롤 S 해서 자 13장을 하고 EX06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탭키를 치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미지잖아요. 그죠? 이미지, 가변 이미지라고 한번 만들어 보죠. 가변 이미지 해서, 다시 1 해서, 이거는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KO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뷰포트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를 메타 태그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메타 이렇게 하고, 자, 뷰포트, 그죠? 네임이죠. 자, 네임 속성에다가, 자, 뷰포트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넣는다 그랬어요? 컨텐츠다. 그죠? 그래서 기기의 위드스, 그죠? 위드스는, 디바이스의 위드스에 의존을 하기 위한 값이고, 기본 값으로 이니셜 대시 스케일, 그죠? 스케일을 우리가 1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헤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헤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H1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에다가 클래스 선택자를 하나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는 역시 헤더 대시 텍스트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에러가 났죠. 자, 요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이 아닌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고정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가죠. 그죠?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섹션 태그를 우리가 넣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여기에다가 클래스 선택자를 넣어 주어서 자, 컨텐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후에 자, h4 태그를 써서 여기는 본문입니다 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하나 쓰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자, 반응형 웹이라는 폴더에다가 자, 폴더 만들기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images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아무런 이미지를 한 개 들고 오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구글에 가서 뭐 그냥 아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오도록 하는데, 제가 여기서 요거를 클립보드 이미지로 저장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네이버나 가서 가을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미지 이렇게 되면 뭐 이런 것들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Alt X 해서 제가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4에 한 400픽셀쯤 되고, 역시 D 드라이브에 H5, HTML5에 넣고요. 13장 이미지즈 폴더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는 뭡니까? 꽃이죠. 그죠? 그래서 flower라고 할까요? flower.png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미지 태그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그죠? 이미지 태그를 쓰고 src 속성에다가 이미지즈의 flower 이렇게 땡겨 오도록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땡겨 왔고, 그럼 섹션 태그를 여기서 끝내주고 aside 바를 이렇게 줍니다. 역시 aside 바는 자, 클래스 해서 얘는 right로 보내기 위해서 right side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H4 4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사이드 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푸터를 넣어서 푸터에도 역시 우리가 H4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는 푸터다라고 알려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 보면 짠 하고 하면 우리가 아직 CSS를 전혀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이미지도 이렇게 잘리고 그리고 글자도 이렇게 잘리는 걸 다 볼 수가 있다. 그죠? 왜? 우리가 아직 CSS를 주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CSS를 한번 입혀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근데 요거의 전체를 감싸기 위해서 자, 요렇게 한 칸 물리고요. 탭 키를 쳐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div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ID 선택자를 써서 여기다가 래퍼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잘라내기 해서 자, 여기다가 뷰 div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됐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스타일을 역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스타일 태그를 써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먼저 감싸고 있는 이 래퍼, 그죠? 예, 래퍼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위드스 속성을 96%로, 여기에서 96%라는 것은 브라우저 크기에서 96%를 잡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진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죠? 그리고 나서 0 해서 오토 이렇게 주면 중앙 정렬이 이루어지고, 또한 헤더 이렇게 주고요. 헤더 태그 선택자를 이용해서 헤더에는 역시 자, 위드스에서 100%로 줬다. 그러면 이거는 요놈의 100%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요거의 상위 선택자니까 여기에 똑같이 윈도우에 96%를 먹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치를 역시 한 110픽셀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샵 066 그리고 CFA 해서 파란색 계통으로 역시 설정을 하고, 자, 보더 바텀을 줘서 1픽셀 솔리드 이렇게 주시고 블랙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아하, 이게 96% 됐고 중간으로 잡혔고 보더가 바텀으로 헤더 쪽에는 1픽셀의 솔리드 블랙으로
잡혔을 것이다 라고 이미 상상이 되어야 정상이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이 클래스 선택자인 헤더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점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클래스 선택자에다가, 자, 폰트 사이즈를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폰트 사이즈를 32 픽셀 이렇게. 여기는 지금 바디나 이런 데다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EM이라고 줘도 동일하죠. 그죠? 여기에서는 여기 부분에서는 EM이라고 해도 되고, EM이나 뭡니까? REM이라고 설정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왜? 윗부분에 있는 상위 태그가 헤더가 뭐 폰트 사이즈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헤더 텍스트를 이렇게 32픽셀을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폰트 뭡니까? 컬러를 줄 겁니다. 컬러 해서 여기에다가 화이트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텍스트 얼라인에서 센터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 하이츠를 한 20픽셀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여기까지의 결과를 보면 뭐 여러분들이 다 상상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약간 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그죠? 그거를 이제 좀 찾아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여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헤더 텍스트를 줬다면, 이번에는 컨텐츠를 우리가 클래스 선택자 컨텐츠에다가 역시 플로트를 써서 레프트 속성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 우리 나누는 공식 다 안다. 그죠? 앞에서 배운 대로. 그래서 이거는 가변 레이아웃이니까 62.5%로 이렇게 줄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츠를 400픽셀 정도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패딩은 우리가 15픽셀이 앞에서 우리가 퍼센트로 나타낼 때 1.5625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역시 샵 ff d8 00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 사이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라이트 사이드 이렇게 주는데, 자, 라이트 사이드에 역시 추가를 하는데, 플로트는 당연히 레프트로 보내줘야 될 거고요. 그죠? 플로트 라이트 사이드니까 라이트로 줘야겠죠. 맞죠? 깜빡했네요. 자, 그리고 위드스 속성은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 하기 위해서 제가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퍼센트를 주고, 그죠? 그 다음에 하이츠를 우리가 역시 1.5625%를 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여기서 샵 00 ff90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요러고 푸터가 하나 남았다. 그죠? 푸터 태그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얘는 위에 플로트 속성 다 해제시켜야죠. 그죠? 그래서 해제하고, 위드스는 당연히 몇 프로? 100%죠. 그죠? 100%로 가고, 그리고 하이츠는 120 픽셀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역시 샵 C53 뭐 771 뭐 이런 형태로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이렇게 해보면, 자, 글자가 아직 좀 잘리네요. 그죠? 잘리는 걸로 봐서, 이게 지금 뭐가 제대로 안 맞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틀린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이츠를 제가 110으로 줬군요. 120으로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겼네요. 그죠? 자, 아무래도, 우리가 이것을 96%로 줬다 해도 지금 여기에서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우리가 이니셜 푸터도 이 그림이 그림도 그림이지만은 이것도 지금 사이드바도 지금 전혀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줬던 래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래퍼는 우리가 96% 마진 맞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 100%, 그리고 하이츠 120 픽셀, 그리고 백그라운드 솔리드 블랙 맞고요. 그 다음 헤더 텍스트는 자 사이즈 32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얼라인 센터, 그 다음에 라인 하이츠를 제가 20 픽셀로 헤더 텍스트에다가 라인 하이츠를 20으로 잡아서 이게 위로 20 픽셀만큼만 쳐져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120으로 잡아주고요. 그러면 한번 보면 확인을 해보면 이제 제대로 들어왔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이드바가 잘못됐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컨텐츠 부분은 제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62.5, 400, 그리고 1.5625 맞고 색상 맞고요. 그리고 라이트 사이드바 31.25에 그리고 자 제가 여기에 라이트 사이드바에다가 하이츠를 제가 1.5625로 넣어버렸어요. 잘못됐죠? 그죠? 이거를 복사해서 이거와 동일하게 가져가야죠. 하이츠는 400으로 가져가고 패딩은 1.5625로 가져가야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이드바가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라이트 붙였고, 그 다음에 레프트 붙였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포스 하고, 자 이렇게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자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미지하고 이거는 지금 여기가 비어졌다. 그죠? 비어졌는데, 그리고 31.25%를 줬는데 얘가 지금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 그죠? 라이트 사이드가 31.25%가 맞아야 되는데, 자 컨텐츠 맞고, 근데 라이트 사이드에 제가 자 위드스가 또 빠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드스를 31.25로 줘야 정상이죠. 제가 자꾸 실수를 하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당겼어요. 당기니까 어때요? 그림이 이렇게 덮어져 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같이 줄어들지가 않죠. 그죠? 같이 줄어들지가 않고 그림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이미지. 그죠? 이거를 이제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처럼 우리가 이미지도 실제 위드스 이 브라우저에 이제 브라우저가 아니라 이 조상의 이제 부모 상위 요소에 따라서 우리가 가변적으로 변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일부 수정을 해주면 될 겁니다. 어떠한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수정하면 되냐면, 자, 이걸 해주면 되죠. 여기에 컨텐트 부분에 지금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그죠? 어디 갔나요? 여기 컨텐트 부분에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놈을 이미지 태그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잡아주면 돼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론 시간에. 그렇죠. 맥스 위드스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높이는 오토로 잡아주고, 그죠? 그렇게만 우리가 추가를 해주면 같이 이미지도 줄어든다라는 사실 우리가 앞서 배웠는데, 그거를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밑에 있는 하위 요소 이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맥스 위드스가 있죠. 이거를 어떻게 100%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에 지금 컨텐트 이미지의 상위 요소는 그러니까 요 이미지의 상위 요소는 얘죠. 섹션. 그죠? 섹션이기 때문에 100%로 했다라는 것은 컨텐츠, 즉 섹션의 크기와 동일하게 가겠다라는 뜻이죠. 62.5와 맞나요? 그림이 크기가 크다면, 그죠? 그렇게 갔기 때문에 맥스 위드스를 이렇게 주고, 그리고 자, 하이츠를 우리가 여기다가 오토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줄여볼게요. 줄여보니까 얘도 작아졌죠.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원래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밑에까지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잘 맞추면 되겠죠. 라인을 오토를 우리가 라인 여기에 컨텐츠에 하이츠하고 이것도 동일하게 가져가면 동일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이츠를 한번 이렇게 줘봅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자, 라인은, 자, 우리가 하이츠 컬럼 이미지 해서 하이츠 400 이렇게 줬다면 본문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H4 태그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그죠? 자, 그 픽셀만큼 빼줘야 정상적으로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되기는 되지만, 뭐 명확하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위드스 속성을, 컨텐츠 이미지 부분을, 여기에 라인 하이츠는, 여기에서 400픽셀을 주는데, 그냥 오토로 주는 게 가장 맞아요. 근데 지금 위드스하고 하이츠가 얘 그림이 하이츠가 얼마인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390픽셀이랍니다. 그죠? 그러면 390이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390픽셀로 이제 우리가 나타내 보면 아마 넘겠죠. 당연히 또 넘을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해보면 이렇게 이제 넓으면, 그죠? 이렇게 390이니까 당연히 침범하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푸터가 시작하는 부분 이까지 우리가 나타내고 싶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이츠를 우리가 계산을 때려보면 되겠죠. 여기에 400픽셀이니까 H1 태그가 먹고 있는 그 픽셀 수를 계산을 해서 대충 어림잡아서 맞추면, 우리가 계산을 해서 맞춰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한 350 정도로 우리가 세팅을 하면 이제 뭐 이제 나쁘지 않게 나올 겁니다. 맞나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잘 나오기는 하나, 픽셀로 지정을 했기에 얘는 너비는 이렇게 줄어드나 높이에서는 어때요? 그대로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퍼센트를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해서 퍼센트를 넣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400픽셀이 기본이 되었다. 그죠? 400픽셀이 기본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400픽셀이라면 이거와 그리고 얘가 나타내는 H1
한번 볼까요? H1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 H1 우리가 H1을 헤더 텍스트 얘 맞죠, 그죠? H1 요 놈입니다, 그죠? 얘가 지금 라인 하이츠를 120 픽셀로 먹고 있고, 그죠? 확인을 직접적으로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죠, 본문이죠, 본문. 그죠? 요 놈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 놈이 검사해서 들어가서 보면, 자, 어디 갔나요? div, 자, 여기에 본문이라고 되어 있고, 아이디를, 자, 보죠. 이렇게 해서, 소스를, 자, 콘솔, 자, 이렇게 div 클래스 하고, div에, 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죠? 요 부분이 됐고, 자, 이거를, 스타일을 보면, 자, div, 그리고 이거 div, 이거 div,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고, 요거는, 요 놈이 되는데, 그죠? div 해서, 얘가 바로 요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높이가 보시다시피 121 픽셀이다. 그죠? 121 픽셀을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121을 먹고 있고, 얘는 또 패딩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진은 12.912. 그리고 요거 여기 아니죠. 요거죠. 그죠? 요거 본문의 섹션에 요거죠. 요거 21.6이네요. 높이가 21.6인데 이걸 다 더하면 21.6을 더하면 21.6 더하기 이제 요거 마진까지 한 40픽셀 정도 되니까, 그죠? 40픽셀 정도 되니까 400에 40픽셀이니까 얘는 한 10% 정도를 차지하게끔 우리가 H4에서 얘에 대해서 클래스 선택자를 주고, 얘는 뭐 굳이 이렇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여기에다가 이미지 태그에서 우리가 하이츠를 한 85%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맞게 잘 나올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수정을 하고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이제 줄어들어도 이제 없어지기만 하지. 자, 이미지도 이제 잘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근데 하이츠가 오토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요.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아무리 컨텐츠가 있다고 해도, 자, 잠깐만요. 오토로 설정을 한번 해보죠. 다시.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걸 줄이면, 자, 똑같네요. 역시. 그죠? 자, 이런 형태로 가고, 근데 역시 우리가 가로로 봤을 때는 같이 지금 가로가 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가로가 줄어들면 이렇게 같이 이미지의 원본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맥스 위드스라는 속성 때문에 뭐예요? 브라우저 맥스 위드스 속성은 우리가 배웠을 때 뭐였습니까? 자, 위드스는, 그죠? 위드스 속성은 뭐였습니까? 웹문서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듯이 웹문서에 삽입할 이미지의 너비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맞나요? 그리고 맥스 위드스라는 속성, 이 속성은 뭐라고요? 그렇죠. 가변 이미지에서 최대한 표식을 할 수 있는 이미지의 너비 값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해주면,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브라우저 창을 너비를 줄이면 어떻게 됐어요? 이미지도 같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맥스 위드스 속성을 이제 가변 이미지도 한번 요렇게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요번에 강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요렇게 가변 이미지 요렇게 같이 줄어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